자, 어제 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주챔쇼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오늘 반등은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일단 개별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3일 동안에 이제 휴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개장을 했을 때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밀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 어떤 이제 악재가 나왔느냐, 이걸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이, 좀 확산 범위가 또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을 또 하락으로 끌어내린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서의 반응은 바로 어제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과거 이제 신천지 사건과 약간 비슷한 어떤 그 맥락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좀 공포심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지만 일단 뭐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전체 글로벌 증시와 현재 국내 증시의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뭐 국내 어제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라든지 또는 중국 증시의 흐름은 절대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역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어떤 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과거에 국내 증시가 갑작스럽게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본다면, 일단 개별적으로 이제 뭐 대북 관계의 어떤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시기가 바로 6월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개별적인 주가의 조정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는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이 나왔고, 이번 역시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또 이번에 조정이 나온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이제 놓고 본다면 과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6월달처럼의 국내 일시적인 조정 정도로 일단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 대응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주가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상승 시장 안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이런 하락 시점에서 우리가 종목을 그냥 단순하게 팔았을 때는 결국은 이제 손실이겠죠. 손절하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때 종목을 잡을 수 있었느냐? 결국은 손절하고 나서 종목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부담 때문에 못 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시적인 조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시장의 방향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현금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뭐 손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비싼 가격에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뭐 국내 증시라든지 또 글로벌 증시, 그리고 현재 선물 쪽이나 옵션 이 파생 시장에서도 역시 상승 쪽에서의 방향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시고, 당분간은 시장 조정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뭐 지금 당장 뭐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굳이 매수를 빨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빠르게 손절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대응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정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나온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현금화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급하게 손절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최근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동제약. 일동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7,000원에 25%. 네, 17,000원에 비중 25%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글쎄, 지난주에 매수를 했는데, 네. 뭐, 어제 겁나게 먹었는지 많이 빠졌고, 또 이거 조금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미소가 오면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어제랑 그저께 좀 많이 빠져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일동제약을 1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까요?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주가 하락 때문에 좀 손실이 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종목들을 과연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들고 가야 될까. 일단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 기업 자체의 주가는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충분히 현재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조정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이에요. 17,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아마 8월 초 내지는 아마 7월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가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을 좀 나오고 있는, 잡아주고 있는 그런 자리라서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가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올 하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분명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이제 들고 가시고요. 이 기업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19,000원 아래에선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19,000원 위로 넘어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하겠습니다. 네, 굳이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보유하셔서 19,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54,300원이고요. 비중 네. 40%예요. 네, 54,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 2차 그게 네. 안 좋다고 그런 소리 들은 것 같고, 또 내려가서 이걸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요 며칠 동안은 계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네.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54,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도 아마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또 휴일이 지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밀렸고, 그래서 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실 때,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다 알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2차전지 쪽, 이 기업은 이제 일레포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동안 주가도 꽤, 괜찮은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수하신 지 며칠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갑작스럽게 빠지니까 좀 당황스러우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당장,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밀리긴 했었지만, 결국은 올라갔을 때, 이 기업을 매수를 해서 이제 매집했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제 거래가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 그 투매 이후에, 종목들은 그동안 이제 흐름이, 양호했던 기업들, 그리고 현재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잡아줄 거예요. 굳이 지금 팔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매수한다 이런 관점에 보시기보다는 지금 일단 보유 관점에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반등 시에 매수 시점이 사실 최근이기 때문에 이미 좀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불안하실 것 같고 40% 비중이니까 저는 55,000원 정도 가격대에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5,000원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만 줄여서 한 20%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나머지는 6만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서 6만원 넘어가면 그때 나머지 물량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개별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반등 나왔을 때만 잘 정리를 해가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하시고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5,000원대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목표 주가 6만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3,600원에 40%. 네, 73,600원에 4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얼마 전에 7만원, 2천원으로 올라왔었는데, 네. 매도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매도하려고 몇십 주 팔지 못했고,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 8만 목표가를 보라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놓쳤어요. 매도 시기를요. 그러면은 더 전에 매수를 하신 건데, 이번에 매도 시기를 놓치셨다는 거죠? 예. 장중에 75,500원까지 왔었는데, 네, 다시 네. 또 미끄러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삼성생명 73,600원에 매수하셨고, 이제 오늘 또 5% 이상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주가도 역시 최근에 강한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일단 삼성생명을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7만 원대 7만 원 위로 넘어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할까도 고민을 했다가 근데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이 기업을 원래는 이제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이 밑에 있을 때는 좀 싸게 봤기 때문에 좀 저평가라고 봤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셨던 거죠.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좀 많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험사들 중에서 이제 생명보험이 있고 이제 손해보험이 있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지금 놓고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도 이제 단기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좀 네. 빠르게 정리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시세가 나왔고 나서 지금 한번 눌렸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네. 한번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의 어떤 시세는 좀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매수 가격이 73,600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매수 가격이 조금 높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저는 일단 네. 위쪽으로는 75,000원 있죠. 이 정도 네. 가격대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 위로 올라왔을 때는, 단기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빠르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장기로 본다면, 삼성생명은 뭐 내려왔을 때 한번 담아놓고, 그 다음에 네. 좀 길게 보셔도 상관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75,000원 정도? 그때 왔을 때 빨리 정리를 잘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단기로 보셔서 75,000원까지 올라오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M코, SM코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300원에 30%. 네, 9,300원에 3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보유한 지가 꽤 됐는데요. 네네. 두세 번 추가 매수했는데, 계속 기다려도 되는 건지 계속 내려갔어요. 언제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2번 정도 하셔서 단가를 낮춰놓으신 네. 거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쯤 하면 네.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SM코어를 9,300원에 매수 단가를 낮춰놓으셨고 비중은 30%이신데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9,300원에 매수 단가를 낮춰놨다는 건 처음에 매수했을 때 매수 가격이 꽤 높으셨다는 것 같아요. 혹시 언제쯤 이제 처음에 매수했을 때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네, SM코는? 한 2년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2년이 안 되셨다고요? 예, 예. 그러면 2018년쯤이 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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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주가가 이제 한참 이제 2017년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네.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2018년도쯤부터 이제 하락세가 나왔으니까 네네. 하락할 때 사셨군요. 네네. 그럼 일단 뭐 이 기업은 두 번을 다시 추가 매수한 거예요. 2번을 추가 매수하셨다고요? 네, 예. 그래서 30%를 만들었는데요. 네. 계속 내려가네요, 근데. 혹시 SM코어를 매수하실 때, 뭐 이 기업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좋게 보이셨어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격이. 원래 이제 그 전에 올라왔던 것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네, 올라왔다가 떨어지길래 좀 매수를 했는데요.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예. 일단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결국은
지금 물류 쪽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경기에 좀 민감한 사업 구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 2018년도에 고점이 나왔죠. 그죠? 네. 2018년도에 고점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국내 증시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경제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은 2018년도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고점 나오고 떨어졌어요. 네네. 그렇죠. 그 시기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이 심화됐을 때, 이제 시작했을 네네. 때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그 시점에 물류 쪽 사업을 갖고 있는 SM코어의 기업 주가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SM코어는 현재 가격대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기업은 싼 가격에 위치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 아직 반응이 오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늦죠. 그죠? 완전히 회복된 네. 것도 아니고 이번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제 어쩌면 경기에 민감한 사업들은 또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SM코어는 지금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시긴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은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매수 가격이 단가를 낮춰놓으셨는데도 9,300원이면 네네. 가격대가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네. 1년 정도 일단 1년 정도의 어떤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1년 정도라고 해도 1년이 뭐 지나간다 아니면 그때 딱 맞춘다는 아니고요. 네. 그 전에라도 이제 9,5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오길 올라가긴 할까요? 네, 제가 볼 때 계속 9,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 네. 달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더 올라가기에는 메리트가 지금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9,500원 정도 왔을 때는 좀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500원 정도는 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서는 모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덕전자를 12,500원에 30% 정도 남고 있습니다. 네, 1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시장 탓인지 이게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했어요. 네, 어제도 보니까 12%까지 빠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예.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은 대덕전자 1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이제 어제 장이 크게 하락해서 다들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대덕전자뿐 아니죠. 뭐 다른 네.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분할 재상장 되고 나서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달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아마 그걸 보고서 이 기업은 지금 한번 올라가는 시세에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대덕전자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PCB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전자재료 쪽.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갔던 건 결국은 대규모 투자에 대한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한다라는 그 내용은 결국은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소비가 좀 많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투자했을 때 소비가 발생하려면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건도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된 건 결국은 지금 국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주가를 크게 누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대덕전자는 지금 최근에 지금 12,5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올라갈 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하셨어요? 예. 지난주에 하셨으면은 한번 눌렸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저점을 좀 잡아줄 때. 그렇죠? 지난주 수익이 한번 났다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올라갔다가 떨어지길래 제가 매수를 했어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할 재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주가의 과거 흐름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스토리가 막 길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분할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밀리고 올라오고 이 흐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이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지금 가격적으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좀 파악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여기서 본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사실 좀 열어놓고 봐야 돼요.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 이제 손절가를 잡는다면 이 기업은 9,500원 정도 안에서만 그 위에서만 움직여주면 괜찮습니다. 얼마요?
9,500원이요. 9,500원. 네, 9,500원 위에서만 움직여준다면 이 기업은 12,500원까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어쨌든 투매가 나왔고 그래서 주가 빠진 상황에서 정리할 예. 필요는 없고요. 아마 예. 조만간 자리를 잡아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12,500원 가격이 사실 그렇게 좋은 가격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오면 12,500원대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사실 또 다른 종목 이 기업보다는 과거의 흐름이 좀 길고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12,500원 정도 왔을 때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손절가는 9,500원, 목표가는 12,500원 잡아드렸고요. 또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요. 예. 네, 시청자님 그 TV 볼륨 좀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네, 하이트 진로 이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41,600원에 10%. 네, 41,600원에 비중 10%요. 네네. 아, 그러면은 이번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요. 네네. 또 이제 어제 많이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거죠? 예, 걱정돼서요. 네. 팔기를 놓쳐서.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화이트 진로 41,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이분도 어제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이 그동안 또 위쪽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좀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하이트 진로는 뭐 크게 걱정을 할 정도의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지난 고점 자리를 계속해서 좀 부딪히면서 이제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밀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 하이트 진로의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은 하락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지만 그 실적적인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감안이 돼서 봐야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또 소비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 맥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이트 진로는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돌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매수한 가격이 41,6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사실 수익으로 전환이 또 될 거예요. 너무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 저는 이 기업은 4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좀 정리해서 수익 실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은 이제 매수할 때 항상 보면은 항상 위쪽에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그만큼 다시 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이번에 잘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위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면 한 44,000원 부분에서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하이트 진로는 좀 짧게 보시고요. 43,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는 이제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제 오프라인 쪽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그래서 온라인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요.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다방면에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녁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에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시장 분석들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C넥스요. MC넥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000원에 30%요. 네, 39,0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자꾸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예. 매수하신 다음부터는 계속 좀 하락을 한 것 같네요. 네네. 네, 대응 방법 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MC넥스 3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CX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세가 꽤 잘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뭐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MCX라는 이 기업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즉, 스마트폰 쪽, 이제 삼성 쪽하고 연관이 있고, 자동차 쪽은 이제 현대차 쪽이 이제 또 이제 렌즈 쪽이죠.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스마트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쪽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MCX 주가도 조금씩 이제 따라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MCX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39,000원대 매수를 하셨잖아요. 매수 시점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매수하실 때 사실 이 기업의 주가를 보셨죠? 그죠? 네. 한번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이 들던가요? 좀 약간 부담이 좀 되지 않았나요? 매수하실 때? 그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쵸? 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상황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예요. M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적을 일단 우리가 놓고 비교를 해보면, 실적이 뭐 괜찮다라고 보여져도 과거 이제 2019년도 대비했을 때는 실적은 분명히 좀 떨어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그런데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또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그죠? 일단 MCS는 단기 관점에서 보셨다면 사실 지금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좀 길게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셨다면 길게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MCX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좀 생각을 하고 투자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보고 하신 거예요? 한 2달 정도요. 2달이요. 네. 그러면 길게 보신 건 아니네요. 네, 그죠. MCX는 일단은 제가 볼 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매수가가 39,000원이죠. 근데 지금 39,000원보다는 38,000원 정도까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매수가 회복보다는 38,000원까지 먼저 지켜보셨다가 38,000원 넘어갔을 때 매수가에 도달하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38,000원 왔을 때 주가가 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도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기간을 여유롭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8,000원 목표 주가로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8,000원부터 흐름 보셔서 조금 흔들리거나 하면은 그 가격대에서부터는 조금씩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3,500원이고요. 네. 40%. 네, 4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건가,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죠. 네, 주가 전망도 좀 궁금하시고 손절은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기아차 4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하필이면 또 주가가 높은 가격이에요. 네. 시청자분 혹시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요거 일주일 됐는데요. 일주일 되셨어요. 그럼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하셨군요. 그래서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제 기아차, 현대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꽤 괜찮았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갔던 게 결국은 실적이 기반돼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전망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또다시 국내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도 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내수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 알고 예. 계시죠? 예, 예. 지금 아마도 이제 과거에는 거의 뭐 80% 이상의 매출 비중이 국내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예, 경우 한 예. 절반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수 예. 쪽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좀 안 좋은 그 시기에 주가가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건데 어쨌든 예, 지금은 이 기업을 단기로 보시진 않으셨죠? 조금 더 이제 길게 보신 거 아닌가요? 단기로 예, 보셨나요? 그렇죠. 올 연말까지는 보고 있죠. 올해 연말까지요. 예, 그렇게 예. 된다면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 한번 눌렸다가 회복은 될 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감내를 하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보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일단 위쪽으로 예. 과거의 주가를 보면 지난 2019년도의 고점 자리가 사실 최근에 한번 넘어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전망을 보면 사실 지난해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죠? 예, 예. 기대감과 그렇죠. 네, 시총 예.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는데 근데 이번에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47,000원 있죠. 예. 47,000원까지 왔을 때 여기서 47,000원 강하게 위쪽으로 올리지 못하면 그때는 그냥 예. 단기에 좀 빠져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좀 긴 네.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정이 좀 긴 기간 아닌가요, 지금? 근데 이거는 조정 사실 기간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예. 몰라요. 아. 왜냐면 시장도 지금 어찌 보면 전 세계 시장이 같이 눌리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예, 한번 눌린 예. 거예요. 흔들린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원래 상승장에서는 상승 종목들 이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은 시총 상위주들이고 꼭 예, 예. 시장 현재 그 국내 분위기하고 이 종목과 시장 분위기가 같이 가진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시장 조정이 끝나게 된다면 이 종목들은 또 올라가요. 또 금방. 그래서 예, 저는 예. 47,000원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7,000원을 강하게 넘어가지 못하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예, 예. 47,000원 강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이 기업 같은 예, 예. 경우에는 그 이상부터는 지금 비중이 40%니까 분할로 조금씩 예, 예. 정리해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에는 좀 저점에서 좀 싼 가격에서 잡으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참고를 해보세요. 네네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왔을 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50이요. 50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고요. 네. 5,400원 정도. 네, 5,400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어제는 올라갔었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싶었어요. 네, 어제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오늘은 네. 또 빠지고 있으니까 더 네, 보유를 해도 네.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50을 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이제 어제는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빠지고 있는데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네, 50을 매수를 하신 이유가 결국은 코로나19 그쵸. 때문에 지금 마스크 테마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네네. 맞나요? 네네. 네. 근데 지금 과거에 코로나19가 이제 처음에 국내에 또 영향을 많이 주었을 때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올 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점하고 네. 지금하고는 사실 비교를 하기엔 좀 힘든 시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되고 이제 제가 50이라는 뭐 기업 마스크 관련 테마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종목을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네, 왜냐면 지난 시장하고 지금하고는 분명히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1월, 2월, 3월 달 지나면서 이제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 이미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전에 예. 또 힘들었던 시기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한 번을 쓰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마스크를 한 번 쓰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네. 마스크를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이제 그동안 또 오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방법들을 많이 또 생각해 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의 테마의 강도 자체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단발성으로 어쨌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이슈화는 될 수 있긴 하지만 과거하고 비교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다면 분명히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매수가가 지금 현재 5,4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5,400원이기 때문에 손실은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현재 5,600원이니까 전 수익이잖아요. 네, 저는 네.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네. 테마, 뭐 코로나19 테마주들은 결국 한번 시세가 나와도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종목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번에 네. 수익 났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관련주들 예전만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익일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KT요. DKT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000원 15%요. 24,000원에 비중 15%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샀는데 네. 계속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해서요. 아, 추가 매수하도 되는지 궁금하신 네네. 거예요? 네네. 네, 이제 19,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추가 아, 매수해도 네. 괜찮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DKT를 2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15%이신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제가 볼 때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예요. DKT는 지금 보면은 이제 7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주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매수를 하신 게 언제 하시게 된 건가요? 2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얼마 안 돼,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이 기업이 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눌림목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튀지 않을까. 그래서 네.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 기업을 매수하셨을 때 손절가를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손절가 기준을 제대로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은 원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셨다면 손절가 기준은 22,500원을 딱 잡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걸 깨고 나서 지금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갭이 떠 있고 갭까지 지금 메우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죠. 네. 갭이 떠 있는 자리를 여기서 지금 사실 바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아직은 확신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 조정이 좀 꽤 길어질 수도 있고 꽤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있죠. 네네. 시세가 강해서 위쪽에 탄력을 좀 품고서 올라왔던 종목들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손절 기준과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명확하게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아, 네. 짧게. 그래서 네. DKD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손절가를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18,300원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 기업은 사실 그 갭을 또 메우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좀 보면 제가 볼 네네. 때는 지금 2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 정도 네네. 수준까지 어떤 반등은 좀 기대는 가져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기업은 최종 목표 주가는 일단 25,000원 정도 잡고 가보세요. 네네. 네. 다음에는 저는 위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대응을 좀 잘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불안하고. 네, 그래서 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는- 마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라는 설명을 주셨고요. 손절가는 18,300원,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수젠텍. 수젠텍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 40%. 네, 25,000원에 비중 40%요. 예. 네, 오늘 이제 44,000원대까지 올라와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샀다가 한번 5만원 이상 올라갔을 때 6만원까지 갔을 때 매도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호재도 많을 것 같고 한데, 또 이게 어떻게 요런 게 좀 급락이 커가지고, 네.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수익을 조금 놓치셨고, 이제는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수젠텍 이제 오늘 또 15% 이상 오르고 있는데, 매도를 이제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판단하기가. 왜냐면 결국은 이제 수젠테크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코로나19 수혜주로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결국은 이제 수젠텍의 주가를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정상적인 주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테마로 인해서 이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의 어떤 적정 가치를 뛰어넘은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올라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현재 뭐 저평가가 아니라 적정 가치 이상의 어떤 주가 수준이구나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지금 보시면 이제 5만 원, 5천 원 넘어갔었잖아요, 시청자분. 예. 그렇죠. 근데 그때 못 판 게 좀 아쉽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서 5만 5천 원까지 한번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전에 주가가 또 꺾이기 시작하면 지난번에 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못 팔아요. 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과거의 고점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매수한 가격대까지 오거나 또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은 정도... 지금 수익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그렇죠.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나가셔야 돼요. 맞아요. 지금 차라리 절반 정도는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수익을 잘 지켜내면서 가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4만 원 있죠, 4만 원. 예. 지금 절반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4만 원을 손절 기준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이제 5만 원 부근을 목표 주가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팔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은. 테마주들이 어렵잖아요. 참 그러니까요. 매도 타임 그런 게. 네, 그래서 꼭대기에서 팔겠다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엄청난 수익에서 엄청난 손실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결정은 더 올라가도 제가 못 팔게 되죠. 6만 원까지 가도. 그렇죠. 또 가면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정리를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딱 들었을 때부터.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